혹시 자기가 단지증이 있는데 그냥 감추고만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려운 수술 아니거든요. 한번 오셔가지고 30년,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뇌본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. 오늘은 단지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뇌본정외과에서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수술이 휜다리 수술, 그 다음 두 번째 수술이 키 수술, 그다음 세 번째 많은 수술이 단지증 수술이죠. 근데 이 단지증이 어떤 선천성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질환이에요. 그 휜다리나 사지 연장은 대부분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증 수술은 반대로 대부분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좀 덜하니까 편하게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 단지증 수술이 쉽지가 않아요. 병원을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제 20년 전부터 이 수술을 계속 해왔는데 몇 개를 했는지 한번 세어봤어요. 10월 31일 날 수술한 환자까지 1260개 발가락 개수로 1260개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. 이 단지증 수술은 말 그대로 물론 기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능적인 문제하고 비주얼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죠.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주로 엄지발가락 짧을 때, 엄지가 짧으면 빠르게 걷거나 뛸 때 발의 추진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. 딱 뛸 때 중족골 헤드가 딱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.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짧은 경우에는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좀 손상될 수 있다. 이 질환 자체가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짧아서 여기 또 적응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엄지가 짧아도 기능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잠깐 회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족골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근유지골, 여기가 중유지골, 여기가 원유지골. 이게 각각 그 대부분의 우리가 단지증이다 그러면 이 중족골이 짧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단지증이 단순히 중족골만 짧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? 그거는 아니에요. 어떤 분들은 이 앞에 근유지골이 짧은 분들이 계시고,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. 그 종류가. 제일 흔한 거는 네 번째 발가락 단지증이 가장 흔하고요. 두 번째 흔한 게 엄지, 중족골. 좀 가계적으로 엄마 아빠가 단지증이다 그러면 약간 그 태어난 아이는 좀 복잡하게 태어나요. 하나만 짧은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짧을 수도 있고 또 이 중족골도 짧고 뭐 근유지골도 짧고 복합변형이 나오는. 대개는 엄마 아빠가 정상이어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만약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단지증이다 그러면 아이가 단지증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안 좋게 나타나요. 유전형이면. 유전이 아니고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두 군데만 이렇게 짧게 태어나죠. 근데 문제는 단지증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이 때는 잘 몰라요. 초등학교 정도 가야만 발가락이 길어지면서 나타나죠.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점점 발이 커가면서 발가락 하나가 짧다는 거, 두 개가 짧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단지증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뭐 별 문제인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. 막상 당사자들은 좀 심각하죠. 그래서 항상 양말을 신고 수영장 같은 데는 가기가 좀 힘들죠. 목욕탕도 조금 힘들고 나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단지증이에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느냐. 근데 결국은 짧은 거를 늘릴 수밖에 없죠. 그 늘리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외고정 장치를 달고 조금씩 하루에 0.5mm씩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늘리고 수술 당일날 거의 한 1cm 가까이 늘려놓고 쇠판으로 고정하고 본인의 골반뼈를 떼서 이 사이에다 넣는 수술이 있어요. 그게 수술은 두 가지인데 어떨 때 그러면 이 수술을 하느냐. 이런 내고정으로 하는 거는 조금만 늘릴 때 필요한 길이가 1cm 이하일 때는 내고정으로 하고 필요한 연장해야 될 길이가 1cm 이상일 때는 외고정을 해야 돼요.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
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. 모든 게 다 그렇죠. 고무줄도 쭉 너무 많이 늘리면 끊어져 버리잖아요. 여기에는 뭐 신경, 혈관, 뭐 근육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씩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죠. 뼈 이식도 필요 없고. 장단점을 비교하면 외고정 장치는 좀 오래 걸려요. 뼈를 늘리고 이 늘린 뼈가 새로운 뼈가 차는 게 네 번째 발가락은 한 3, 4개월, 엄지는 한 5, 6개월. 얘는 내고정 장치는 한번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불편하죠. 째고 뭐 늘려놓고 해서 일주일 정도 불편한데 한 3, 4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걸을 수 있어요.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서전이 결정을 해요. 왜냐하면 만족도가 좋아야 되니까. 정상 발가락 같이 똑같이는 못 만들어요. 사실 그러긴 어렵고, 단지증 수술의 목표는 언뜻 보기에 단지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단지증 수술의 목표예요. 제가 20여 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4번, 1번이 중족골만 이렇게 늘리는 수술을 하다가 점점 수술이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언뜻 보기에 단지증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근위지골이 짧은 사람, 요거를 또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, 이게 너무 짧은 사람들은 옆에 두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을 좀 줄여보기도 하고, 아주 작은 전기톱이 그런 걸로 이제 제주껏 잘라서 붙이고 쇠판을 대는 몇 가지 수술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언뜻 보기에 단지증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. 대부분 이제 평균 외고정 장치 그런 기간 따지면 한 4개월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되고요. 이 외고정 장치는 하고 있으면 이거를 다리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. 걸을 수는 있어요. 뛰지는 못해도 걸을 수도 있고, 일반 생활은 가능해요. 한쪽만 하면 학교 생활도 가능하고. 근데 이제 양측을 같이 하면 조금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죠. 그래서 꼭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양측인 분들은 한쪽 여름에 하고 반대편은 겨울에 하고.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. 20년, 30년 동안 계속 컴플렉스를 가져온 걸 해결을 하는 거니까. 모든 수술에는 이제 부작용 합병증이 있죠. 단지증 수술도 마찬가지예요. 가장 이제 흔한 게 연장을 했는데 뼈가 잘 안 생기는 경우. 그래서 좀 이걸 오래 차고 있어야 되는 경우. 그 다음에는 외고정 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. 그 다음에 늘리잖아요. 늘리는데 발가락이 쭉 늘어나는데 약간 틀어지는 경우. 엄지 같은 경우는 늘리면 인대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굽어요. 이걸 자꾸 펴주는 스트레칭 해야 되고. 그래서 이제 그런 합병증 부작용이 올 때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는가.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.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고, 스트레칭으로 이걸 해결할 수도 있고. 대부분 부작용들은 그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혹시 자기가 단지증이 있는데 그냥 감추고만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게 어려운 수술 아니거든요. 한번 오셔가지고 30년,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장애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나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, 그거에 해당하는 장애가 이제 장애인데, 거기에는 단지증은 안 들어가요. 발가락의 장애 급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5개 발가락 요 앞이 없거나 그 정도는 돼야 장애 등급이 나와요. 단지증은 대부분 기능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 판정이 잘 안 나와요. 그렇죠. 여기 신발이 따로 있어요. 걸을 수 있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. 손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이 좀 많이 달라요. 손가락 단지증은 좀 특이하게 5번째 손가락에만 와요. 다른 데 오는 단지증이 별로 없어요. 표시가 안 나.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짧은 정도? 한 반마디 정도 짧은 정도? 그러면 누가 이걸 단지증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. 본인만 알아. 본인만 아는 단지증이다. 이런 거는 수술할 필요 없다. 손가락의 경우에는 기능상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요. 엄지 손가락도 그렇고, 엄지 발가락도 또 우렁 손톱, 우렁 발톱, 이제 그렇게 하는데, 이제 손톱 자체가 짧고 뭉퉁한 사람이 있죠. 끝허리가. 근데 엄지는 이 끝에 마디가 2개 뼈밖에 없는데, 다른 발가락은 3개예요. 근위지골, 중위지골, 원위지골인데, 엄지는 근위지골, 원위지골밖에 없어요. 우렁 손톱은 얘가 짧은 거야. 얘 자체를 늘리는 수술도 이제 간혹 하긴 하는데, 근데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
손톱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또 뼈는 자라는데 모양은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, 자식에 권하고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. 예. 그렇죠. 예, 예. 짧고 얘는 길고, 그런 사람들은 좀 늘리기도 애매하면 옆에 걸 좀 줄이기도 해요. 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상 우리 의사들이 좀 많이 유념해야 될 거는 이 중족골의 이 앞에 이 커브가 가지런해야 돼요. 이렇게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면 이게 디딜 때 여기에 힘이 대부분 가기 때문에. 근데 모양만 보고 막 한골을 푹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,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. 일단 여기를 가지런하게 맞추는 거를 1번으로 하고, 나머지가 안 맞으면 얘를 좀 줄이든지 얘를 좀 늘리든지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. 오늘은 단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